여러분 안녕.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상이 떠드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먼 친척분 같은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70대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거 아세요? 아침에 어르신들이 남자 여자 그런 어르신들이 한쪽에는 집게를 들고 한쪽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렇게 일렬로 쫙쫙 지나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주워. 그런데 쓰레기를 줍고 막 이래. 근데 그게 뭐냐면 지역 뭐 면사무소나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서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두 시간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걸 이제 들고 지역에 있는 이제 쓰레기 뭐 담배꽁초라든가 뭐 지저분한 거 이런 걸 이렇게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나이 제한도 있어. 나이 제한. 그러니까는 뭐 65인가 이게 넘어야 되고 뭐 이런 나이 제한도 있고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한 달 내내 하면은 돈을 얼마 주는지 아세요? 25만 원 정도?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25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주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제 저 아는 그 분이 70대이신데 그걸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땅을 왜 하냐고 25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게요? 뭐 이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가 몰라서 그렇지 도시에서는 25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골에서는 25만 원이 큰 돈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면 시골은 거의 다 모든 게 자급자족이 돼. 거의 다 모든 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된다고. 그래서 도시처럼 막 한 달에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 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도 다 자기 집이고 그래서 뭐 월세나 아니면은 뭐 그런 월세라든지 아니면 자기 집이라도 도시 사람들은 은행에 돈이 나가잖아. 월세가 은행에 자기가 돈을 빌려서 이거 집을 샀기 때문에 월세 나가듯이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돈이 나간다. 그래서 나갈 곳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고 그 집 때문에 나가는 돈도 없지. 그리고 자급자족이야 거의 다. 거의 다 막 자기 밭에서 뭐 이렇게 해먹고 뭐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런데 돈이 별로 필요 없는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국가에서 돈을 25만 원 월에 25만 원씩 따박따박 주잖아. 그거는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그걸 시작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월 25만 원. 이거는 없는 셈 치고 그분 자식이 그랬나 그분 손자가 그랬나 아무튼 삼성전자 이거를 넣어놔라 이래가지고 그분은 뭐 이렇게 뭐 제리에 밝고 뭐 이런 분도 아니고 정말 촌에 사는 그냥 그런 할머니거든.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넣어놨대. 그럼 봐봐 내가 계산을 해봤어. 25만 원씩 월 25만 원씩 1년 12개월이면 얼마 300만 원이거든. 근데 그걸 10년이면 3천만 원이잖아. 근데 이분은 그걸 갖다가 10년 동안 그걸 삼성전자에다 넣은 거야. 삼전에다가 넣은 거야. 딱 한 주식에만 그걸 넣었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1억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약간 자린고비 같고 뭐 이렇잖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그분이 돈도 많고 뭐 주위에 퍼주기도 엄청 잘 퍼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같은 거 주잖아. 그럼 그걸 받기는 받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줘. 그러니까 자식들이 만약에 돈을 주잖아. 그럼 고맙다 하고 받기는 받지만
그 자식의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한테 막 용돈으로 준다든가 다시 줘. 받은 걸 다시 줘. 그래서 항상 돈을 쓰시고 살고, 그리고 항상 어디 여행을 가셔. 응.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가고 막 이래. 막 외국 여행도 가.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쓰면서 사는 거야. 쓰면서 사는데 자기가 생기는 그런 모든 돈 이런 걸 막 쓰면서 사는데 단 하나, 그거 그거 쓰레기 줍고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넣는다니까. 그것도 60 넘어가지고 그때 시작을 한 거잖아. 그 나이가 어리면 젊으면 이걸 못해. 뭐 만 65세인가 그냥 65세인가 아무튼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엄청나게 정정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와, 이분이 계속 빼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넣는 거야. 와, 계속 빼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를 더 사신다고 쳤을 때, 와, 넉넉하게 한 5억 정도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가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돈만 5억 정도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 5억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매월 25만 원 받으면서 쓰레기 그 줍고 이런 데에서 나온 거라니까.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평생이 너무 넉넉한 뭐 이런 사람, 이런 분. 그리고 땅에 약간 집착이 있으셔가지고 약간 땅도 많이 사다 놓고 약간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땅 중독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아무튼 월 25만 원씩 받아서 그거를 꼬박꼬박 10년 동안 모으기만 해도, 응? 그래도 좀 스마트하게 그냥 적금 말고 그냥 모으기만 해도 1억은 되더라. 1억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깨달은 통찰이 있어. 와, 뭐든지 꾸준하게 10년 이상 하면 뭐가 돼도 되긴 하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큰 돈이 되기는 하는구나. 아니면 어떤 능력, 아니면 어떤 습관 이런 걸 10년 이상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10년 이상 뭔가를 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리겠구나.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을 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게 플렉스를 하고 싶은데, 봐봐. 집으로 플렉스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거 아니야. 뭐 몇십억. 막 플렉스 하고 싶은 싶은 집 정도면 그래도 몇십억 정도는 돼야 플렉스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집으로도 플렉스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 다음에 차도 안 되는 거야. 차도 아무리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넘어야 플렉스 할 맛이 나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돋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뭐로 플렉스 하는지 알아? 바로 오마카세. 이거를 플렉스를 한대. 그래서 오마카세는 한 3, 40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 한 끼에.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그 돈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길 가서 막 촬영을 하고 그런 또 멋진 장소에 가면 또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분도 내면서 사진 촬영도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마치 항상 이렇게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막 SNS에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플렉스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음식이 비싼 음식점 있잖아. 그런 데가 훨씬 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삶을 그냥 그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게, 와, 나의 미래는 정말 작은 것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 거 한 방을 꿈꾸고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모아보자. 그럼 10년 이상 모으면 정말 내가 그 작은 것을 모으면서 생긴 습관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던지, 아니면 거기서 생긴 뭐 재물이 나의 미래를 책임을 져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학원 강사거든요. 둘 다 학원, 아까 부부가 작은 학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부부가 뼈골 빠지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부부가 뼈골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잘 벌면 1,000만 원, 뭐 못 벌면 그거보다 좀 아래, 훨씬 아래. 뭐 요 정도. 요 정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인데, 애가 없었어, 애가.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좀 젊었을 때인데, 한 30대.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애 못 낳아요. 이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거든. 근데 애를 안 갖는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야. 너무 돈을 못 벌어서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2채를 가지고 있었나? 뭐 이랬거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더라고. 그 부부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네는 진짜 세상에 진짜 가스라이팅 정말 오지게 당하고 사는 애들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내가 생각나는 집사님이 한 명 있어. 내가 여기 이제 여기서 살면서 한 2, 3년 정도 작은 이제 동네 교회를 이제 나갔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쯤에 내가 새벽 기도도 그렇게 정말 막 마음을 다 잡아서 내가 내 일생을 통틀어서 지금이 약간 그래도 시간이 있는 시기인데 새벽 기도나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2년 반 정도 나갔던 교회가 있었거든. 근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집사님을 아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하고 뭐 친하게 지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이 집사님하고 말을 제대로 한 것도 몇 번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집사님은 약간 좀 주책 맞아. 말을 함부로 하고 약간 좀 주책 맞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나 그런 스타일 싫거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소통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친하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있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은 거기서 그 동네에서 살던 때부터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에 그 가장 큰 애가 2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를 낳기 전서부터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정말 2년 반 동안 그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교회 다니는 그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의 새벽 기도 나오는 그 멤버들이 한 5명 안짝이야. 5명 안짝. 엄청 적은 거지. 근데 그분은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20년 이상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이야. 근데 너무 웃긴 건 새벽 기도 다니다가 살짝 시험에 들 뻔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그렇게 설교 말씀도 은혜롭게 하고 이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진짜 뻔질나게 빠지는 거야. 나는 세상 살면서 새벽 기도를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자주 빠지는 목사님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차라리 이럴려면 그냥 새벽 기도를 폐지를 하지. 아니 성도들은 나오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 그런 날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무언에 그 여자분하고 나하고 거의 배틀이 붙은 거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새벽 기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2년 반 정도를 나갔는데 그 집사님은 20년 이상을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한 30분 안짝으로 이제 끝나잖아 새벽 기도가.
그러면 그 이후에 각자 자기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새벽 기도가. 그런데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 그러신 분이야. 그리고 목사님도 새벽 기도 이렇게 인도를 하고, 보통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집에 갈 때까지 같이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집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까지 남아서 이렇게 자기 기도를 하시다가 맨 나중에 나가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제일 늦게 와서 제일 일찍 가는 목사님이야. 자기 설교도 마치고 기도 조금 하신 다음에 이제 나갈 때는 벌써 소리가 들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 목사님이 항상 그 컵을 갖고 오시는데 그 컵하고 컵 받침이 약간 좀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딸랑딸랑 거리는 약간 그런 금속의 그런 느낌의 그런 음이 이렇게 들려. 그러면 목사님 나가시는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 아무튼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와서 딱 설교 말씀 마치시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제일 일찍 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그걸 느꼈다. 와, 주님은 저렇게 매일매일 형식적인 것 같은 모습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성도조차도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 그러니까 그분이 자식이 3명인데 뭐 이렇게 막 뭐 엄청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자식 셋이 엄청나게 무난하게 뭐 학원도 안 보내고 그렇게 뭐 그 집사님 내외 분들이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애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살면서 교육적인 인프라도 없는 곳에 살면서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애들이 그냥 뛰어놀면서 그냥 살았거든. 근데 애들이 다 대학을 갔어. 애들 둘이 다 대학을 갔어. 그리고 막둥이도 아직 대학은 안 갔지만 막둥이도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20년 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도, 작은 동네에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벌써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 집사님의 이런 뒷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저렇게 막 매일 열심히 막 그냥 새벽 기도를 와서 막,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아니면은 뭐 이런 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 복 받는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거의 출석 체크 받듯이 이런 느낌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런 느낌의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 정말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저 집사님의 삶이 점점 잘 되는 그 원천은 바로 이 여자 집사님의 20년이 넘는 평생에 걸친 새벽 기도구나, 막 이런 걸 느꼈었어요.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편의점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근데 여자분인데 생긴 게 정말 남자처럼 생겼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막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 그냥. 그런데 이분은 고등학교 뭐 그때서부터 편의점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뭐 땡땡 편의점 뭐 이런 편의점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사 먹어봐, 하루에 하나씩.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이것은 뭐 이게 좋았다 뭐. 나중에는 그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에 있는 것도 다 사 먹어봐,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서 평가를 해. 근데 그 평가를 한 거를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 편의점 사이트에 올려. 만약에 GS25 편의점이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올려. 그러면 한두 번 올리면 야 참 얘 신기하다, 신기한 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얘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그걸 먹으면서 이 10년이 넘는 동안 맛을 보고 평가를 해. 그리고 그걸 올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 별로 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얘는 편의점 박사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편의점 그 계열에서 회사원을 뽑는데 얘가 지원을 해.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나는 이 편의점 음식이 너무 좋아서 10년 이상을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먹고 평가를 써놓은 게 있다. 그리고 얘는 벌써 그 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된 거야. 왜냐 맨날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맛이 어떻고 이건 뭐 어떻고 하면서 자기의 느낌을 올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애가 뽑히겠어 안 뽑히겠어? 그 회사에 당연히 뽑혔지. 그래서 그 회사 이제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얘가 나중에는 얘는 진짜 먹어보고 뭐 해보고 다 평가하고 이런 애잖아. 모든 걸 다 편의점 음식을 뭐 이러니까 편의점 박사가 된 거야. 편의점 음식 박사.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옛날 얘기야. 그래서 옛날 그때는 유튜브가 엄청 활성화되지도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뭐 개인적인 그런 블로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했거든. 그래서 얘가 완전 인싸가 된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를 하는 거 아니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는 것 같더라고.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편의점 이 덕질을 10년 이상 했더니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편의점 박사가 됐다. 편의점 음식 박사가 됐고 아무리 기라성 같은 그런 뭐 그런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어플라이를 해도 내가 사장이라도 누굴 뽑겠어? 얘를 뽑지 누굴 뽑겠어?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이게 사람의 성공, 이거는 인생은 한방 이래가지고 막 사람의 성공이라는 게 한방 잘하고 뭐 막 내가 엄청 거대한 걸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뜨는 게 아니라 정말 덕질을 10년 이상 하거나 그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10년 이상 꾸준하게 그 짓을 하면 나중에는 내가 이 짓을 하면서 키운 습관이나 아니면 거기서 모은 재물이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미래도 좋은 쪽으로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